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22일에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당시에 이 객실내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로 인해서 불이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이 화마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방 안전시설 기준 강화에도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한편 화재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에어매트의 노후화와 이 부실 관리 등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앞서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봤는데 다수의 사상자가 또 발생을 했고 경찰과 소방이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에어컨 불똥이 객실 내 매트리스에서 튀어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그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참사가 생겼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 그 해당 810호 객실에서 예. 그 이전에는 이제 에어컨 쪽에서 소리가 나고 불꽃이 나고 타는 냄새 때문에 방을 바꿨다는 전원이 있었고, 예. 그리고 화재 조사 시에는 그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뭐 벽지까지도 전부 다 타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위치로 보았을 때 에어컨 아래에 소파 매트리스가 밀집되어 있었고 그 불이 옮겨 붙는 상태에서는 이후에 급격히 확산되는 일반 콘크리트 그냥 바닥 마감재 바닥이 아니고 매트리스 소파 자체는 가연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예. 열방출도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아주 급격한 좁은 공간에서의 급격한 화재가 실 전체로 빠르게 그리고 층까지 번지게 되는 이런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이 에어컨이 벽걸이용 에어컨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에어컨 누전이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이제 돌렸기 때문에 뭐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이제 해당 이제 객실은 호텔이 이제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예. 계속 그 냉방 상태를 벽걸이를 설치해 놓고 계속 냉방 상태를 유지했었을 것이고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용하기 전에도 계속 이렇게 운전이 되니까 네네. 아무래도 과열 조건은 되었겠지만 일반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운전을 계속한다고 해서 화재가 날 때까지 과열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노후된 원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에어컨은 친환경 그 냉매를 쓰면서 친환경 냉매는 소량 누설되는 경우에 이게 인화성 기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불쏘시개 역할이 될 수도 있었고 노후가 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에어컨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면 전기적인 원인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에어컨에서 시작된 그 화재를 보는 것이 가장 그쪽으로 좀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화재 사고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네. 말씀해 주신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폭발적으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무 책상에 뭐 230배에 달하는 수준의 네. 뭐 화염이 이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막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재 하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중이 말 그대로 무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불이 났을 때 얼마나 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도 타고 뭐 석탄도 타고 매트리스도 타지만 매트리스 자체는 이게 불이 붙었을 때 낼 수 있는 열 방출 속도 또 빠르고 그 전체 양도 커지게 되죠. 이렇게 좁은 실에서 매트리스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산소를 만나기 이전에도 불꽃이 계속 가연성 가스를 내뿜습니다. 기체가 돼야지 산소랑 섞여서 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 가스가 계속 내뿜은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매트리스에서 높은 열을 계속 방출하다 보니까 실내가 꼭 불꽃에서 불꽃으로 옮겨 붙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현상을 플래시오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점차 올라가다가 섭씨 500도씨 정도에 달하게 되면 플래시오버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 순간 이후에는 실내의 모든 가연성 물질이 전체 타버리면서 벽지조차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리면서 이게 실내 온도가 10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일국소 한 군데의 화재가 실 전체의 화재로 번지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번지는 속도만큼이나 뭐 유독가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유독가스는
또 초기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렇습니까? 산소를 만나서 완전 연소가 되면 그중에 일부분 상당 부분은 물 수증기 H2오나 CO2 정도 같은 것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연소가 안 된 미연소 가스 같은 경우는 유독성이 예.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독성 가스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스는 공기 중에 생활하니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마시게 되면 깊은 물 속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올라오는 거랑 같습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매우 치명적인 피난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 스프링클러인데 사실 네. 이번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이게 9층짜리 호텔인데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네. 듣고 스프링클러가 없었어? 라고 반응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 법적으로 문제가 근데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로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 당연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해당 건축물은 2003년도에 허가가 났고 2004년도에 완공이 됐는데요. 스프링클러를 적용을 판단할 때는 허가 시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당 시기에는 11층 이상이 스프링클러 대상이었고요. 2017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이면 스프링클러를 의무화를 하고요. 네. 해당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면적이 600제곱미터만 돼도 스프링클러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강화되고 개선되는 정책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할 때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면 30년 전 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는 재산권 보호 때문에 소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이게 과연 재산권 보호인지 국민의 인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닌지 당연히 우선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법적인 판단보다 이런 것을 소급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권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네. 이걸 다 소급 적용하면은 이거 언제 또 다 설치하냐, 이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지자체나 정부에 좀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완충과 좀 절충이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도 이게 물탱크 펌프 비용 많이 들죠. 근데 그거랑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와 초기에는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짧고 물탱크나 수량은 좀 작죠. 하지만 예.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만큼 더 빨리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예를 보면은 그 고시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명 피해가 많이 나면서 의무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소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요. 네. 그럴 때도 역시 말씀하신 여러 불편한 점이 많아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유예 기간을 주어서 이제는 다 갖추어서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매년 사망자 수가 10분의 1로 통계로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강제로 한다기보다 네. 장려, 지원 이런 그 유예 기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빨리 이런 그 완충 역할 조치를 만들어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화재 사고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에어매트입니다. 네. 이 에어매트로 2명이 뛰어내렸는데 이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물론 뭐 소방과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에어매트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안전매트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예. 소통 때문에 에어매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에어매트는 우리 그 소방대가 사용을 할 때 선착대도 가져갈 만큼 매우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에어매트 이전에는 피난 계단, 연기와 열로부터 방어되는 피난 계단 이렇게 한 방향의 피난이 완전히 실패가 됐을 때 창으로 뛰어내리시게 되는 거겠죠. 네.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계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건축물에서는 계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매트 이전에도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150세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의무화시킬 정도로 다른 데서는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강기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죠. 네네. 예. 완강기라든가 구조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피난기구들은 10층 이하 시설에 갖추도록 하고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의무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에어매트는 설치를 했을 때 가운데 뛰어내리면요. 셀이 두 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기를 아래로 불어넣으면 아래에 있는 셀에서는 탄탄하게 버티게 되고 윗셀 같이 화면에 보시면 네. 예. 공기를 밑에도 불어넣게 되겠죠. 예. 불어넣게 되면 셀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네. 밑에는 튼튼하고 위에는 푹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면 이 푹신한 에어매트가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튕겨나가는 걸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분은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내려서 구조가 되고 다시 이어서 사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성능 인증 기준에서는 저렇게 형태가 변한 다음에 복구되는 기간을 20초 이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일단 그 뛰어내린 분의 첫 번째 뛰어내린 분의 모서리가 하필 지하주차장 입구에 경사진 곳이었는데 모서리로 뛰어내리면서 이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해외 국내 사례에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수리관 찾아봤는데 없었고요. 예. 해외 언론에서도 이거를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예.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못 떨어져 튕겨 나가거나 그 가운데 떨어지를 못해서 골절이나 사망한 사례는 있었는데 이렇게 뒤집어진 사례는 없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특이하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제대로 사용을 했었다고 해도 형태가 복원이 됐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게 떨어지는 속도가 810호에서 808층에서 806호치로 떨어지는 때의 속도가 지면에 닿았을 때는 시속 80km에 달합니다. 그런 속도로 뛰어내리고요. 바로 뒤에 분이 뛰어내리신 속도로 봐서는요. 첫 번째 뛰어내리신 분이 그 에어매트에 닿는 순간만 확인하시고 바로 이어서 뛰어내리셨어요. 네. 하지만 이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분들, 저를 포함한 시민분들이 에어매트를 체험해보거나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으신 적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뛰어내린다는 상황은 내 등 뒤까지 화열이 와 있는 상황이라서 예. 기다리거나 규칙을 준수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화재 이후에 이제 완광기 사용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된다. 이 네.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는 하는데 사실 저만 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 전혀 모르겠고 이게 그 긴급한 상황에 이거를 차분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좀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우선순위를 본다면 예. 복도를 통한 계단으로의 접근,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은 해당 공간에 제시된 완강기 같은 피난기구입니다. 네.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창 쪽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사다리차나 에어매트를 쓰게 되겠죠. 네. 완강기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화재 상황은 아니고 훈련 상황은 써본 적이 있고, 네. 근데 상당히 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완강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저게 이제 그 해당 호텔은 지어진 연도로 봤을 때 이 역시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간이 완강기 하나씩만 있었을 겁니다. 법적으로는요. 간이 완강기와 완강기의 차이점은 저 지금 이렇게 롤을 내리는데요. 네. 저 가슴 벨트가 간이 완강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일반 완강기는 롤 반대쪽에 또 가슴 벨트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거는 간이 완광기인가요? 아, 저거는 저기 그 일반 완강기입니다. 아, 저게 그래서 일반이군요. 그래서 저 가슴 벨트가 예. 줄 반대쪽에도 달려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연속적으로 쓸 수 있겠죠. 간이 완강기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지던 당시에는 그 완강기 지지대 고리가 이 바깥으로 팔을 내미는 방식이 아니고 그 안에 동그란 아이볼트라고 하는 이 제 손가락 모양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 볼트를 벽에 박아두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냐하면 줄이 쓸려도 되니까 한 번만 써도 되니까 아, 오르락내리락 하면 줄이 쓸리면은 이 감속기가 망가져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 아이볼트의 고정이 부실한 사례가 많습니다. 바깥으로 내미는 일반 안강기는 볼트 4개를 튼튼히 박아서 지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개정된 게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정 전의 건축물이라 만약에 저라고 대입을 해본다면 해당 숙박시설에서 숙박하기 전에 간이안강기 위치를 살피고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돼요. 근데 보기 싫다고 구석에 넣어놓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아이볼트, 볼트의 위치를 찾고 튼튼히 고정된 걸 찾고 해야 되는데 예. 말씀드린 저는 소방 전문가라고 활동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이거를 각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교육받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에어매트의 사용법, 멘탈 트레이닝입니다. 네. 직접 안 뛰어내려 보더라도 머릿속으로라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계기로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태에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완강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진 않으니까요. 그쵸. 그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좀 익힐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10층까지는 완강기를 사용하고 네. 저희가 앞서 자료화면을 통해도 보여드렸지만 그 이상은 뭐 사다리차 네. 혹은 뭐 비상계단 등 지금 나오고 있네요. 뭐 초고층에는 피난구역으로 대피하는데 사실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고층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되면서 그에 따른 방제 소방시설도 더 강화가 됩니다. 화면에 지금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외벽을 통한 피난은 10층까지를 한계로 봐요. 예. 거기에다가 무엇을 기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뛰어내리는 거는 5층까지를 사실 한계로 봅니다. 에어매트는 그냥 중력가 속도를 그냥 받으면서 뛰어내리잖아요. 네. 근데 왕강기는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감속기를 타고 내려가죠. 10층까지는 보는데 그 이상은 제시를 안 하는 거는 쓰면 쓸수록 이게 더 위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위는 어떡하냐? 네. 11층 이상은 계단을 특별 피난 계단을 둡니다. 계단을 2개 이상을 두고요. 그리고 그중에 1개 이상을 연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큰 빌딩에 가보면 계단으로 들어갈 때 문을 2번 열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바깥의 연기가 절대 실내로 들어갈 수 없도록 기계적인 장치를 하나 더 갖춥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계단이 그만큼 중요하고 저층 건축물에서는 비용적인 외벽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2개를 주지만 11층부터 넘어가면은 계단을 완벽히 방어하는 거죠. 거기다가 계단을 통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0층이 넘어가게 되면 피난안전 구역, 피난안전 층을 두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는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도 대략 20여 개 층마다 피난안전 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층에서는 완벽히 화재나 연기로부터의 오염을 방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계단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거기서 102층이 제일 위에 층인데 거기서부터는 지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도록 하는 피난용 승강기. 이건 일반용 승강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 방어되는 승강기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도 좀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시민분들이 생활하고 주무시는 공간에서 어떤 소방시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정보,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